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마저 잘 그리는 남자 역사쌤입니다. 이번 시간 디딤 영상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게 되겠는데요. 이번 디딤 영상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중국, 일본 그리고 새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전쟁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곳은 일본도 아니고 명나라도 아니고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침략을 하고 그리고 방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고, 그 영향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인 것보다는 피해로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향과 피해를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인적인 영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향, 세 번째 문화적인 영향,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은 조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적으로도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생겼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대다수의 농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또는 일본에 끌려갔기 때문에 토지도 많은 군대가 짓밟고 농민들이 병사로 끌려가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인력이 부족했던 인적인 영향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토지가 황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산력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것들은 일본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침략하는 그 과정과 또는 침략을 마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이 되었습니다. 조선 초에 몇 가지 유적과 유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일본에 남아있는 것도 이 임진왜란의 영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요, 조선을 지탱하고 있었던 양반들의 위신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조선을 지켜야 했던 양반 살인들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다는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사야만 했고, 그리고 전쟁 그 시절에 전공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조선 정부에서 돈이 워낙에 부족했던 탓으로 신분과 관직을 주고 파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였던 일본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신할 정권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많은 격변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으로 집권 세력이 바뀌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선생님이 수업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일본의 전국시대 세 번째 해당되는 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닦아 나왔던 전국 통일의 열매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두 번째, 문화 부분입니다. 이 문화 부분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에서 문화적으로 많은 약탈과 적인 부분도 약탈당했다고 말씀드렸죠.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재가 수탈된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인적과 문화적인 부분을 통할해서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도공들, 즉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납치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때부터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요. 현재도 일본의 조선 도공의 후손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조선 할 것 없이 명나라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지원을 파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견할 때 1년만 나가겠습니까? 돈도 필요하겠죠. 엄청난 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여진족하고 명나라는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방어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서 명나라의 국력은 굉장히 쇠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덕분에 당시 북쪽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여진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찬스를 마련했습니다. 이 여진족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조선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와 여진에 각각 영향을 줬던 임진왜란인데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과 일본은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처음부터 단박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교가 단절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담당하면서 이게 참 재미있게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병력을 내주지 않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일본이 처음에 조선에 딜을 넣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력이 자기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거죠. 자, 밝히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도 항상 일본하고 단절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조선 침탈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 범죄인들을 보내는 선회로 해서 일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도 안 돼서 20년도 안 돼서 완전한 국교 수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사절단이 오가게 되는데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절단이 가게 되는 것을 지칭한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통신사입니다. 무슨 말하는 통신이 여보세요? 하는 그 통신이 아닙니다. 그 통신, 또 한자도 잘 쓰는 선생님 이거 써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사입니다. 뭘 통하는 사절단인데요. 여기 신자가 바로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매울 신자 아니에요. 지금 신라면 할 때 그 신자 아니지, 그지? 풀하면이지, 풀하면? 그죠? 풀하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풀하면이죠. 자, 믿음을 통하는 사절단이라고 해서 이 사절단이 일본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언제 가게 되냐면 일본의 이런 사람들을 쇼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쇼군이 바뀔 때마다, 즉 새로 즉위할 때마다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그걸 바로 조선통신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선의 일본, 그 다음에 명나라, 여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과 일본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